중국 게임사들에게도 위세가 밀려가지고 너무 조그마한 세션만들을 갖고 있는 게 우리 게임 시장의 저력이 지금 좀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가. 안녕하세요. GDC 2025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 한 750개 정도 세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션 몇 개와 구글 클라우드 쪽에서 되게 힘주고 GDC 이번에 참가하셔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데이터브릭스 같은 AI 기업들 부스를 내고 저희 텐센트 게임즈 있죠. 입구 쪽에 이렇게 광고판을 세우시면서 세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게임사는 지금 넥슨이 하나 세션을 하고 스마일게이트가 하나 세션을 해요. 너무 중국에 비해서 우리 세가 많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미국 기업들도 세가 많이 줄긴 했어요. 액티비전 블리자드나 뭐 EA 같은 회사들, 아니면 뭐 미국은 아니지만 유비소프트 같은 그런 대형 회사들도 세션이 과거보다 많이 줄어든 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 빈자리를 중국이 빠르게 채워가고 있다는 게 여러모로 좀 공포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지 않습니까? GDC니까. 개발자 컨퍼런스답게 개발자를 위한 컨퍼런스들이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세션들이 중심이 되는 행사예요, 사실 전시보다도. 올해 세션이 한 75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AI로 검색을 했을 때 500개가 넘는 세션들이 나왔어요. 거의 모든 세션이 AI를 조금씩이라도 다루고 있다는 점을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구글 클라우드가 오늘 이제 저 인터뷰하면서 말씀을 하신 것도 클라우드 베이스에서 모든 게임 제작들이 돌아가고 서비스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AI도 클라우드 위에서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 환경, 개발 생태계를 제공을 해주면서 구글 클라우드가 그 안에서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고 개발사들을 지원을 하고 게이밍 환경과 라이브 서비스를 지원을 하는 이런 컨셉으로 좀 수익성을 노리시고 마케팅에 나오신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AI 게이밍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차원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개발 차원의 AI가 있을 수도 있겠고, 서비스 차원의, 아니면 운영 차원의 AI가 있을 수 있겠고, 게임 내적인 부분에 AI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얘기가 나온 지 몇 년이 됐죠.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챗GPT 그리고 뭐 생성형 AI 도입으로 가장 빠르게 그 AI가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가 코딩이잖아요. 코딩을 제외하고도 아트웍이나 음악 뭐 이런 부분에서 AI들이 굉장히 이제 생산성을 높이고 있었고, 어도비 같은 회사들, 뭐 언리얼 엔진 아니면 유니티 이런 회사들이 다 AI 기능으로서 게임 디자인을 돕는 그런 툴들을 매우 많이 제공을 해왔죠. 그 덕분에 게임의 생산성이나 규모가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은 뒷단에서는 AI가 그렇게 도입이 되고 있지만 게이머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MMORPG를 하는데 그 안에 NPC가 생성형 AI로 제작이 돼서 미리 만들어진 스크립트만이 아닌 좀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눈다든지 게임 안에서 좀 생동감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MMO가 아니어도 그렇죠. 스카이림이나 뭐 GTA 같은 오픈월드 RPG가 됐든 어떤 종류의 게임이 됐던 세상을 시뮬레이팅 하는 데 있어서 AI가 줄 수 있는 생산성의 향상과, 늘 이 게임을 해도 새로운 경험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캐릭터의 컨셉은 그대로라도 대사가 좀 다를 수도 있고, 좀 전개가 이제 실시간으로 다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니까요. 근데 그게 컨셉들은 있고 실제 우리가 트리플 A 게임에서 그런 경험을 아직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글 클라우드 제 구저 디렉터님과 말씀을 나눠본 결과 이제 다 따라잡았고,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그런 게임들이 등장을 할 거다. AI를 본격적으로 개발 차원에서 도입을 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AI라는 게이밍 개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회사는 아마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얘기는 사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블리자드나 뭐 EA나 아니면 뭐 유비소프트나 뭐 이런 전통적인 대규모 스튜디오들이 사실 좀 요즘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뭐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진행하다가 나왔던 얘기고, 반면 스타트업들은 AI 네이티브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애초에 조직 자체가 AI로 게임을 개발한다는 컨셉으로, 그리고 장르적으로도 게임 기획 단계에서도 AI를 고려하고 만들어진 회사들이 더 빨리 적응할 거기 때문에, 그런 구조에서 블록버스터 게임만이 아닌 인디 게임들, 스타트업 게임들도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설득이 됐습니다. 게임 플레이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브 NPC 같은 것들이 가득 찬 그런 게임 환경을 이제 리빙 게이밍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리빙 게임들이 좀 대세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RPG 게이머 입장에서는 재밌는 지적이었고, 운영 과정에서 AI가 줄 수 있는 도움에 대한 소개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MMORPG를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이제 업데이트를 하죠. 그리고 업데이트에 대한 반응은 이제 플레이어가 이제 어떻게 여기에 반응을 하는가, 이걸 얼마나 좋아하는가는 데이터로 나오겠죠. 그럼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시 다음 업데이트에 적용하거나 되돌리거나 너무 싫어한다면 이런 과정들이 있겠죠. 이 과정들이 굉장히 사실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한번 떨어져 나간 유저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게 돌아오겠죠. 근데 AI가 도입이 돼서 애널리스틱스가 됐든 심지어 실시간 패치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AI라는 손이
뒤에서 게임 패치를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면서 라이브 서비스의 부담을 줄이고 게이머가 가장 만족하는 게이밍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AI 게임이 컨셉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등장이 늦느냐라는 제 질문에 잭 부저 디렉터가 굉장히 흥미로운 답변을 했는데, 플로피 디스크에서 CD로 넘어가는 단계를 떠올려 보래요. 물론 파이널 판타지 7이 CD라는 메소드,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메소드를 풀로 이용한 첫 게임이면 맞고, 그래서 게임 체인저였던 게 맞다. 그런데 그 전에 CD라는 매체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플로피로 나오던 도스 게임들이 CD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달라졌냐 하면 게임 자체가 아예 달라지는 게 아니라 뭔가 기존 게임에서 풀 트랙이 추가가 되고 음성 트랙이 추가되고 그래픽이 좀 더 화려해지는 수준에서 머물렀던 거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CD의 큰 용량을 활용한 3D 게임들, 그리고 초대형 게임들, 그리고 드라마타이즈된 그런 영상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뭐 이런 게임들이 나오면서 게임이 블록버스터화 됐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AI의 도입도 대형 스튜디오들은 현재 게임들의 AI를 조금씩 도입하고 소극적으로 쓰는 데서 시작을 하겠지만, 언젠가 AI 네이티브로 제작된 게임이 나오면 완전 게임 체인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저는 되게 동의가 됐습니다. 마무리 차원이자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중국 게임의 대두와 한국 게임의 존재감 미비인데, 처음 세션을 검색하면서 되게 놀랐던 게 텐센트나 네디지 같은 중국 게임사들의 세션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네, 개발 세션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앞에 나와서 렉처를 하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미국 시장에서도 개발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모바일 MMO 시장을 휩쓸었던 우리 게임 시장의 저력이 지금 좀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물론 MMORPG라는 장르 자체가 좀 글로벌하게는 다운사이클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여전히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세계 최고 MMO니까요. 리빙 소사이어티, 리빙 게임 같은 케이스들이 만들어진다면 MMORPG가 훨씬 더 생동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거든요. 뭐 메타버스란 말 되게 진부하지만 정말 메타버스가 AI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환경에서 다시 MMO가 붐이 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MMO의 라이브 운영 노하우나 개발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다시 한번 한국 게임계가 좀 비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있기를 기대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세계적인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중국 게임사들에게도 위세가 밀려가지고 너무 조그마한 세션만들을 갖고 있는 게 좀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도리어 AI가 생산성을 대폭 높여줄 수 있다면, 지금 인력으로 밀어붙여서 24시간 돌아가는 그들의 개발진을 우리는 좋은 컨셉만 가지고 있으면 AI가 대체해줄 수 있는 거죠. 이 상황을 좀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한국 게임사들 열심히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